누구의 인생에서나 겨울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이 없을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것에 맞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이 책은요, 손맛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보개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라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겨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겨울 초입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겨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겨울이 오면요, 준비를 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올 때는 뭐 겨울 옷을 준비하기도 하고, 보일러를 정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계절의 겨울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책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책은요, 외국 책이에요. 캐서린 메이라는 분이 자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 인생에. 40세 생일날 남편이 갑자기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남편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나 혼자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맛보고, 남편이 수술이 잘 끝나고 안정을 찾아갈 무렵에 이번에는 자신이 대장암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분의 인생이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분은요, 윈터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거죠. 윈터링. 겨울 낙이에요. 그래서 윈터링이라는 말이 되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누구의 인생에서나 겨울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겨울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이 책은요, 그리고 되게 예뻐요. 제가 요즘에 본 책 중에서 되게 표지도 예쁘고, 읽을 때 읽는 맛이 나요. 네, 책이 좀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손맛 있잖아요. 우리가 손맛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자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책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게 손맛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전자책을 읽지 않고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을 보는데, 이 책은요, 손맛이 굉장히 좋은 책이다. 소장용으로도 되게 예쁘고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구조화하는 필요가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는.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다독보다는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공자님은 뭐라고 해요? 학이 실습에 해당되는 거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뭐예요? 학이 불사증망이 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책은요, 이 여자분이, 이 작가분이 40세에 맞는 그 두려움에서 시작을 해요.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사실 그게 큰 두려움은 아닐 수 있어요. 남편이 맹장염에 걸린 거는요, 급성 맹장염에 걸린 거는 그러니까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분의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에서. 그래서 뭐예요? 이분의 삶에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두려움이란 감정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왜 나한테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에서부터 겨울을 준비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되게 재미있게 느낀 표현이 어디냐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걸요, 톱니바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알 거예요. 겨울이라는 거. 누구나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실패와 상실을 하게 되면서 겨울이라는 게 온다. 그걸 겨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이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자, 겨울이 뭐냐면요, 매일의 세 개의 톱니바퀴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는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가잖아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톱니바퀴가 열리면 우리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어딘가 다른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여기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딘가 다른 세계는 지연된 시간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몰라요. 그게 어긋나거나 아니면 열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다른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요, 일상적으로 살던 내가 살던 그 세계랑 시간이 달라요. 가는 시간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전의 일상, 어제일 수도 있고 바로 방금 전일 수도 있는데 그때의 일상과 보조를 맞춰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윈터링인 거죠. 굉장히 표현이 재밌어요. 재밌다는 건요,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울은요, 이 톱니바퀴가 틈이 벌어지는 거는요, 열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는 갑자기 오고요, 누구에게는 천천히 와요. 근데 어느 경우든 겨울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때의 느낌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됐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거냐, 그거를 또 표현을 재밌게 해놓으셨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인용된 건데요. 톱의 얀손이라는 분의 무민의 겨울이라는 책을 보면요, 무민이 우연히 겨울잠을 자다가 일찍 일어나요. 먼저 깨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어요. 가족들도 다 자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아직 겨울이에요. 근데 나만 깬 거예요. 근데 얘는 무민은요, 계속 겨울잠을 잤기 때문에 겨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죠, 겨울을. 그래서 아, 내가 잠자는 동안 온 세상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마를 깨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깨우지만 엄마는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을 잘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이 상황을 작가는 자기가 느끼는 겨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모두 곤히 잠든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깨어나 날카로운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이 무미는 굉장히 공포스럽죠. 처음 보는 거예요, 겨울을. 근데 아무도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나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만 오롯이 견디고 있는 거.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작가는요, 이 상태를 윈터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저도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나만 혼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그 세계는 내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세상이랑 달라요. 그것이 되게 굉장히 두렵고 외롭고 그런 거죠. 이런 표현을요,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초나라 구런이라는 시인을 아시나요? 이분이 정치가이자 시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박해를 많이 당했는데요. 유배당한 곳에서 어부랑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쫑쯔이 두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대중은 모두 술에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있는 느낌. 이게 바로 윈터링이랑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윈터링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겨울이 찾아왔다는 게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절대. 왜 그래요? 나만 깨어있는 거예요. 모두가 잠을 자고 있어. 아니면 모두가 술에 취해 있어. 근데 나만 홀로 깨어있는 거. 그런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만 홀로 왜 깨어있을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나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사회의 톱니바퀴에 맞춰서 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정지시킨 거예요. 그만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나를 찾아가고. 그게 실패로 고착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우울증을 겪을 때도 그랬고요. 그 윈터링의 느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작가가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명명을 지어요. 윈터링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윈터링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맞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예요. 겨울이 온 걸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고정된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겨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나는 겨울이 아니야. 나는 이걸 부정해. 왜 나한테만 겨울이 찾아와? 그렇게 얘기하고만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선택이지만. 근데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예요. 어떻게, 뭘 바꿔요? 자, 겨울이 왔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겨울에 맞게 내가 변해야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작가가 윈터링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작가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윈터링을 받아들이는 자세, 윈터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변해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뭐가 변하겠어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일을 쉬고요. 몸이 아프니까 다니던 직장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면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변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에 순응하고
뭐 실패를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고요. 성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할로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입부에 할로윈은 뭐냐면요. 겨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할로윈은 10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로윈에 대해서 또 재밌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할로윈이라는 게요. 그 원형은요. 고대 켈트식 이교도 축제인 사마인이라는 축제래요. 겨울의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11월 1일 무렵에 행했던 고대 켈트족의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 축제는요. 1년 중 어두운 반기의 도래를 알리는 날인 거예요. 할로윈은 뭐냐면 겨울을 반긴다는 건 뭐예요?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죠. 겨울을 준비하고 이날은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열리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날 하루. 그 축제하는 날. 그날 이승과 경계가 열리고 그건 뭐냐면요.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날이에요. 역할을 뒤바꾸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지배자가 되고 부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는 오랜 전통과 연계되어 있는 게 할로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겨울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은요. 내가 톱니바퀴 틈새로 빠져서 다른 세계로 간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도 연결이 되거든요. 겨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겨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고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국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따뜻한 겨울은 없잖아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이야기. 근데 여기는요, 여러분,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저 우리는 겨울을 견뎌내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가 성장하면서 견뎌내는 것,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겨울은 끝이 나죠.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봄이 왔을 때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해 있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가의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작가는 겨울에 겨울잠 자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기의 감정이 변화하는 거. 겨울에서도 배울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정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라면 행복뿐만 아니라 슬픔도 기술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터링이라는 것이 두 세계 사이의 틈 속에 빠져버리는 감정.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시고요. 겨울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일은요. 뭐예요? 지금이 겨울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겨울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하는 시간이다. 결국 바뀝니다. 탈바꿈은 겨울의 일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겨울잠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내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겨울을 바꿀 순 없어요. 근데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바뀌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하는 변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가는. 거기에 어떤 드라마틱한 영웅의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겨울나기를 잘 하려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삶은요. 직선이 아니라 순환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간의 흐름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이 점에 오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순환해요. 내가 한번 겨울을 나면 다시는 겨울이 나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의 현재가 언젠가는 과거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언젠가는 현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그 순환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그것이 성장에 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 만약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우울증을 낫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울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겨울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겨울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가는 윈터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윈터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인생은 순환이니까 이게 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 겨울이 언젠가 다시 올 거니까 급작스럽게 들이닥쳐서 내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로윈이라는 것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축제인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겨울이 찾아올 때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겨울이 오신 분들, 지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겨울이 오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겨울은 이 손맛이 좋은 이 책과 함께 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겨울이 왔다고 하면은 준비를 해요. 그쵸? 겨울을 나기 위한 뭐지? 그 상태를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있는 건